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펭귄입니다. 네, 어제 정말 기출문제 어제가 아니죠. 저번 시간에 기출문제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네. 오늘 이제 새로운 단원입니다. 역행렬과 연립일자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연립일자 방정식에 활용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조금 여러분 이게 왜 꼭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가. 사실 역행렬을 구하는 이제 역행렬 말고요, 그 과정 기억나십니까 혹시? 곱셈하는 과정.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그치? 이거 이렇게 있었으면 곱셈하는 과정이 A2 플러스 막 BG 해가지고 엄청 복잡하잖아요. 여거 곱하기 여거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이렇게 곱해주면 안 될까? 네, 그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진다. 행렬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니? 라고 한다면 역행렬과 연립일차 방정식에 활용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역행렬을 이용해서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테마로 이제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개 배운다는 얘기예요. 크게 두 개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요, ax 플러스, 이렇게 하지 말고, ax 플러스 by는 p, 또 cx가 있겠죠. cx 플러스 dy는 q.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푸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선생님 다 배웠잖아요. 이거 저번에 막 중2 때, 진짜 이거 연립일차 방정식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걸 또 배우라고요? 또 배울 거예요. 또 배울 거예요. ax 플러스 by는 p, cx 플러스 dy는 q를 어떻게 볼 거냐? 행렬을 이용해서 푼다는 얘기예요. 행렬을 이용해서 푼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스페셜한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냐면 PQ가 전부 다 0일 때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좀 더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연립일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행렬 중에서도 스페셜한 케이스, 이 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연립일차 방정식 중에서도 스페셜한 PQ가 전부 다 0인 경우를 배울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사실 이게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고1 때 혹은 중2 때 배웠던 내용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막혀 있다면 복습하고 오셔야 되는데, 사실 그럴 여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좀 복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좀 시간을 좀 오래 잡았어요. 사실 여러분 그걸 다 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다 설명한 지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 근데 이렇게 또 오래 잡은 이유는, 사실 이게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많이 출제가 되다기보다는 좀 응용할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뭘 배울 거냐? 도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울 거예요. 도직선의 위치 관계.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는 아십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는 아세요? 사실 여러분 오늘 배울 거는 도직선의 위치 관계를 조금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물론 고1 복습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물론 오늘 배울 내용도 또 학습을 하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다 아신다 한다면 좀 스킵해도 상관은 없겠죠, 여러분. 도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우리가 중2 때 아마 1학기 때 1학기 한 3단원 정도, 2에 3단원? 모르겠다. 중간부 때 우리가 연립일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연립일차 방정식. 그리고 중2 후반부, 그러니까 1학기 후반부 정도에 1차 함수에 관련돼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1차 함수와 연립일차 방정식의 관계를 우리가 거기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1차 함수, 연립일차 방정식에 관련된 관계를 고1 때와 다시 한번 반복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연립일차 방정식과 1차 함수,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단순해요. 그게 막 어려운 건 아니야.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잖아요. 1차 함수는 뭔지 아시죠? 1차 함수는 뭐예요? 1차 함수는 y는 뭐 ax 플러스 b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펼쳐놓아요.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 이렇게 펼쳐놓게 된다면 그게 바로 그냥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연립의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미지수는 2개이긴 하지만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차 방정식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실 뭐 y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요. 2개의 식이 주어졌겠죠. 여기는 a'(x) 플러스 b'이라고 볼게. 이렇게 만약에 2개의 이렇게 1차 함수를 연립하는 거예요. 좀 그러나? 이거부터 하기는? 그러면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식이 있고요. 그리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다. 이 두 가지 식이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쵸? 이 두 가지 식을 연립해 가지고 우리는 뭐 x 이거와 이거를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과정에서 x는 y는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하는지는 사실 여러분 당연히 아시고 오셔야죠. 그 정도는.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x는 얼마, y는 얼마라고 구했다고요. 이 두 개의 해를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그 x와 y의 값을 우리는 찾았다고요. 근데 그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x와 y가 딱 하나씩 나오는 한 쌍의 해를 가질 때가 있었고요. 그쵸? 그런데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때도 있었어요.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2x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잖아요. 여기다가 양변을 2로만 나눠준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랑 똑같다고요. 똑같이 생긴 건데 뭐 빼봤자 0은 0 안 나오겠어요? 당연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생겼던 똑같이 생긴 1차 방정식일 때는 당연히 해가 무수히 많다가 나왔을 겁니다. 그쵸? 또 어떤 패턴이 있었어요? 아예 없을 때가 있었죠. 해가 없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윗식에서 아래식을 뺐더니 0은 5 이런 식이 나와버린다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와버려요. 0은 5라는. 그치? 그럴 때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언제 무수히 많은 해? 언제 해가 없을까? 그쵸? 예, 물론 이거를 뭐 부정방정식 이거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해가 없는 경우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요. 그쵸? 해가 없을 때를 우리는 불능이라 얘기했어요. 왜 이럴까요? 그쵸? 불능 이제 부정. 이게 좀 사실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여러분 사실 저도 많이 접하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불능, 부정이라고 많이 불러요. 예전에서는. 요즘에는 뭐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정도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체 언제 무수히 많고 언제 한 쌍이고 언제 해가 없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파악을 하셨냐? 직선으로 표현을 이제 파악을 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파악을 했기도 했겠죠. 그쵸? a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악을 하기도 했을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했어요. 그쵸? 우리는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했어. 그래서 뭐였죠? 한 쌍의 해. 그쵸? 무수히 많은 해. 그리고 세 번째, 해가 없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한 쌍의 해를 가지고 언제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고 언제 해가 없니? 그거를 사실 연립 방정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뭘로 좀 해석하는 게 편하냐? 1차 함수, 즉 직선의 방정식으로 여러분 좌표평면상에서 나타냈을 때가 좀 더 편해요. 사실 여러분 뭐 2차 함수 뭐 3 이런 거 다 배웠죠. 2차 함수 뭐 원의 방정식 이런 거 다 공부하고 안 왔어요?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쵸? 연립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 즉 좌표평면상에서 나타냈을 때 우리가 교점의 개수, 그쵸? 교점의 개수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평행하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파악하는데 좀 더 수월했단 말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용어로서 연립 방정식을 표현하자면 한 쌍의 해라는 거는 교점이 하나란 소리였어요.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요.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야. 즉 교점이 무수히 많아요. 무한계 이렇게 적을게요. 일치한다는 얘기죠. 사실 일치 안 해도 물론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이렇게 나왔다. 삼각함수 배웠죠. 뭐 이렇게 생긴 사인 뭐 이렇게 나왔어요. y는 사인 x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거기다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봐. 무수히 많죠. 일치하진 않아도 그냥 교점이 무수히 많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세 번째, 해가 없는 경우는 뭐예요? 교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점이 0개라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여러분이 그려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교점이 1개, 교점이 무한개, 교점이 0개. 이렇게 여러분이 함수 용어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유야. 연립 방정식 용어로. 그러니까 방정식, 즉 여기는 대수적 관점이라고요. 여기는 이제 기하적 관점이래요. 대수적 관점, 기하적 관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하적 관점에선 도대체 언제 교점이 1개, 언제 교점이 무한개, 언제 교점이 0개인지를 조금 더 수월하게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교점이 1개인 경우는 기울기가 달랐을 때였습니다. 그쵸? 얘랑 기울기가 똑같아. 그러면은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다르기만 해도 이렇게 뭐 기울기가 달라. 어쨌든 간에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좀 연장을 해보기만 한다면. 근데 교점이 무한계가 된다는 얘기는요. 기울기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아. 그런데 봐봐요. 기울기가 같은데 이렇게 조금 삐스듬하게 여기 옆에 이렇게 적혀있어 봐. 그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 기울기가 같으면서도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즉 겹쳐져야 돼요. 즉 y절편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같으면서도 어떤 y절편만 같으면 y절편이 꼭 같아야 돼요. 다른 건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으면서도 같은 한 점을 지났을 때 우리는 교점이 무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거는 여러분 맨날 y절편이라 외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어떤 교점을 딱 하나 지나요. 교점을 하나 지나면서도 이걸 만족시키면서도 교점을 한 개 만족시키면서도 기울기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겠죠. 만약에 한 개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한 개가 이렇게 생겼어. 기울기가 같으려면 이렇게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즉 기울기가 같으면서도 y절편이라기보다는요. 교점 하나를 지난다 라고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교점이 연결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말했죠. 평행한 경우예요. 교점이 없는 거. 사실 교점이 무한하다는 건 일치, 교점 연계는 뭐 그쵸? 평행한 경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기울기가 다 같아. 근데 만나지가 않아. 즉 교점을 없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없으면서 교점이 연계. 근데 교점이 연계다라면 좀 알아듣겠어요? 사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y절편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좀 하니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조금 이해는 뭔가 가시겠는데 정리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표로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표로서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여러분 대수적 관점 그러니까 as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한다라는 관점은요 사실 여러분 그냥 연산 뭐 계산에서 자주 쓰이지만요 조금 더 수학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좌표 평면상에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럽다 라기보다는요 조금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요. 조금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하적 관점에서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도록 할게요. 기하적 관점에서. 여러분, 좌표평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나올 게 좌표평면이에요. 아시겠죠? 좌표평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처음이다, 그치? 이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대수적 관점에서는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해가 한 쌍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수적 관점에서는 해가 한 쌍이라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뭐였죠? 기하적 관점에서는 해가 한 쌍이 아니라 그쵸? 교점이 한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점 한 개.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교점이 한 개 만나죠. 근데 이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봐봐요. 기울기 어때요? 다르죠?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가 달라. 그렇죠? 그래요. 기울기가 달라요. 그리고 기울기가 다르면서 뭐가 달라요? y절편이 달라요. y절편이 달라요. y절편이 다르죠. y절편이 뭐 같을 수도 있겠다. 그치?
y절편이 같을 수도 있죠. 왜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y절편 이렇게 y축에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모르겠고 일단은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한 쌍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y절편 이런 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예. 그 다음 말이 지금 제가 막 정신이 없는 상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방금 기출문제 그거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정신이 멘붕 상태거든요. 조금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이 좀 헛나오고 막 기억 못할 수도 있어. 기억상실증이 단기 기억상실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해가 없는 경우를 볼 거예요. 해가 없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기하적 관점에서 평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봐봐. 보니까 어때요? 기울기가 같죠? 그런데 y절편이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렇게 보는 경우. 이렇게 똑같아. 아주 그냥 얘가 일치 않으네. 이렇게 똑같이 생긴 직선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근데 얘가 어때요? 기울기는 당연히 같죠. 똑같이 생겼는데 y절편도 똑같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때 뭐라고 부르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점이 많기 때문에 많다. 그쵸? 그리고 교점이 많죠. 무수히 많아요. 일치해요. 똑같아. 일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갑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를 좀 알아봤고요.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해볼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c'은 0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보세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즉 해가 한 쌍인 경우 혹은 교점이 한 개. 교점이 한 개인 경우는 어떻게 찾을까? 그렇지. 이거를 제가 말했잖아. 이거의 경우에서는 기울기가 다른 경우야. 근데 그 기울기를 어떻게 찾느냐고요? 그쵸? y에 대해서 정리만 하시면 끝나요. 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죠. 즉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해보신다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b 프라임 a 프라임이 돼요. 근데 그게 다르다며. 그러면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해주시고 a 보세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 a 프라임을 여기 분모에다 옮길게요. 그쵸? 여기다 나누기 a 프라임 한 거고 양변에 b를 또 곱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는 얘 A'분의 A는 B'분의 B가 아니에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A'분의 A는 B'분의 B가 아니다. 이게 바로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울기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기가 는만 되면 되겠죠. 는만 취해주면 되겠죠. 는 이렇게 취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봅시다. 해가 없다. 즉 교점이 0개, 즉 뭐예요? 평행한 경우. 평행한 경우는 기울기가 같아요. 그런데 y절편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즉 기울기가 같다는 거는 A'분의 A가 같아요. A'분의 A가 B'분의 B랑 같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y절편이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y절편이 여기서 뭐예요? 마이너스 B분의 C죠. 여기서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해보신다면 마이너스 B'분의 C'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볼까요?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분의 c'이 달라야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해주고 c'를 아래로 옮기고 b를 이렇게 위로 옮긴다면 c'분의 c는 b'분의 b가 된다고요. 즉 정리해보시면 c'분의 c는 b'분의 b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얘가 얘랑 다를 때 이것이 얘랑은 다르면 y절편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즉 y절편을 의미하는 거는 b'분의 b, c'분의 c가 된다. y절편이 같다 다르다는 얘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는 여기 앞에 건 같지만 뒤에 건 다른 경우가 되겠고요. 만약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경우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일치한다. 좋아요. 해가 무슨 말입니까? 일치한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y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말했어? 기울기도 같아야 돼. y절편도 같아야 돼요. y절편도 같아야 돼.
즉 여거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가 올 같다란 얘기예요. 전부 다 같아야 돼요. 그게 바로 3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수의 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 다 살펴봤어요. 그쵸? 세 가지 경우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조금 제가 좀 이상하게 설명했나요?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이런 파트들은 별로 그래요.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어요.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합시고 좀 해봤는데요.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오셔야 되는 거야. 이거 제가 지금부터 지금부터 공부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새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지금 20분이네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할 거는 ax 플러스 by는 p, cx 플러스 dy는 q예요. 이것을 행렬의 관점에서 표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행렬의 관점에서 표현하자. 어떻게 행렬의 관점에서 표현할 수가 있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전개해보시면요. ax 플러스 by는 p, cx 플러스 dy는 q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예쁘게 써볼까요? 좀 예쁘게 써볼까요? ax 플러스 by는 p, cx 플러스 dy는 q를 행렬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a, b, c, d, x, y는 pq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ax 플러스 by. 여러분 행렬의 곱셈 하실 수 있죠. ax 플러스 by는 p, cx 플러스 dy는 q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거는 뭐냐? 개수고요. a, b, c, d는 개수, 그러니까 상수고요. pq도 상수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x, y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x, y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a, b, c, d에 그러니까 어떻게 봐주시는 거냐면 이 a, b, c, d를 a라 봐주고요. x, y를 x라 봐주고요. pq를 b라 봐보는 거야. 즉 ax는 b라는 식이 나온 거야. 어디서 많이 보자니 x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x는 양변의 a역 행렬 취해 버린다면 x는 a역 행렬 b가 된다는 얘기야. 아하. 그래요. 우리가 이 x라는 걸 구하는 방법을 역행렬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쇼킹하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또 직선이라니까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며요. 첫 번째, 해가한쌍. 해가한쌍이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x는 a역행렬 b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아까 했던 대로, 그치? 두 번째,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어떻게 볼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그쵸? 일단 얘랑 같아야 돼. 즉, 기울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c분의 a랑 d분의 b가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변형을 해볼게요. 조금만. 양변의 CD를 곱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AD는 BC가 돼. 그런데 이걸 BC만 이항하면 AD-BC는 0이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그렇지. 봤죠? 여기 AD-BC분의 역행렬 구할 때 AD-BC분의 1 이런 게 있었잖아요. 즉 AD-BC가 0이 된다. 즉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즉 혹은 해가 없을 수도 있겠죠. AD-BC는 0. 즉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이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란 뭐라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말이 꼬이네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A, B, C, D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AD-BC는 0이다 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즉 해가 무수히 많거나 혹은 해가 없다는 얘기야. 왜?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는요. 어떻게 정리가 된다고요? 기울기가 같다로 정리가 되니까. 기울기가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해가 무수히 많다는 y절편이 여긴 같으면 되고 여긴 y절편이 다르면 되는 거잖아. 근데 y절편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요.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AD-BC는 0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개수의 b가 여기만 다르면 된댔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개수의 b가 여긴 같죠. 해가 무수히 많다면. 혹은 해가 없다면. 그쵸? 기울기가 같다면 C분의 A는 D분의 B가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것이 다르다. D분의 B랑 Q분의 B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해가 무수히 없다.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얘가 같다면 해가 무수히 많다요. 그럼 좀 정리해볼까요? 그래.
제가 이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졸리고 정리해봅시다. 그래요. ax 플러스 by는 p. 좀 작게 써볼까요? 보이시죠? 그래도 by는 q라고 했을 때 a, b, c, d, x, y는 pq라고 행렬식을 작성할 수가 있고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쵸?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어떻게요?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 y절편을 파악하셔야 돼요. 즉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 뭐였어요? AD-BC가 기울기였어요. 그 기울기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기울기가 같을 수도 있겠죠. 네, 그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울기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근데 y절편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기울기가 다르면 y절편과 상관없이 x는 a 역행렬 b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근데 AD-BC는 0이다 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기울기가 같을 때는 y절편이 같거나 y절편이 다르거나라도 나눌 수 있겠죠. 근데 y절편이 만약에 같다면 여거지 개수의 b가 전부 다 같다. c분의 a는 d분의 b는 q분의 p라는 소리예요. y절편이 전부 다 같다는 얘기야. 그럴 때 뭐다?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야. 좀 한다면 한자로 표현을 한다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같은데 y절편이 다른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 기울기의 비근 같아. 근데 y절편이 다른 경우 여기가 는이 되면 안 돼요. 여기가 같으면 안 돼. 그럴 때는 뭐냐? 불능이라고 얘기하죠. 해가 없다니까요. 여튼 해가 무수히 많고 여튼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글씨가 좀 그러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행렬에서 표현하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기울기는 뭘 표현하냐면 기울기는 어떻게 행렬해서 표현이 가능하냐? AD-BC. 즉 역행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는 역행렬이 없다는 얘기예요. 역행렬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선생님? 이거 개념 설명할 때는 진짜 헷갈리면 안 되는데 AD-BC는 0이라는 얘기는 역행렬이 없다는 얘기죠. AD-BC는 0이라는 건 역행렬이 없다는 얘기야. 즉 역행렬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존재한다면 한성애가 나오는 반면 역행렬이 없다면 부정 혹은 불능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역행렬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서 배운 게 뭐냐? AX는 B의 풀이법.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막 20분 동안 설명해가지고 강조한 거는 별거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정말로. 네, 여러분 가끔 조금 특별한 문제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가실 게 뭐냐? 300x 플러스 500y가 뭐 1000이었어요. 근데 700x 마이너스 500y가 900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300, 500, 700, 마이너스 500, x, y는 190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x, y를 구할 때는 이거를 역행렬 맞추면 끝나구나.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강조드린 게 전부 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드렸던 부분 있지. 그런 건 어디에서 나오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a 플러스 3, 뭐, 여러분, 실제로 이게 답이 뭔지는 몰라요. 저도 a 플러스 5, 뭐, 2a, 뭐, 이런 게 있었다 생각해볼게. 근데, 그거 이렇게 있고, x, y는 7, 6이었어요. 그럼 얘가 뭐냐? 만약에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을 구하시오. a의 그때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아니, 해가 없을 조건. 없을 조건. 뭐, 이런 걸 구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구할래요, 여러분? 모르겠잖아요. 해가 없을 조건. 행렬에서 뭐 이런 걸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해가 없을 조건은 뭐였냐? 선생님, 기울기가 같아야 됐어요. 즉,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됐다라는 얘기고요.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되고요. 2a분의 a는 6분의 7이면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좀, 계산을 좀 해보면, 만약에 뭐 이게 성립하면 6분의 3이면 되겠죠. 해가 없어야 되니까 6분의 4로 해야 되나요? 6분의 4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얘랑 얘랑 다르면 되겠지. 해가 없다면은 y절편이 다르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배워야 될 단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기출문제도 좀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예. 여러분 중점적으로 보실 거는 이렇게 물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것에 대한 식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문제도 있고요. 물론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떤 문제가 많냐? 해가 한 쌍의 조건 혹은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행렬이 딱 주어지고 해가 한 쌍의 조건,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해가 없을 조건을 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기울기는 AD-BC, 즉 역행렬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같으냐 다르냐가 이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걸 정말로 조심을 하시고 푸신다면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릴 게 뭐냐? 스페셜 케이스. 타입 2입니다. P2가 전부 다 0인 경우에 이거 어떻게 풀래요? 그쵸? 어떻게 풀래요? P2가 전부 다 0이에요. P2가 전부 다 0이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이걸 행렬의 관점에서 본다면, 행렬로 본다면, 이걸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바꿀 수 있잖아, 행렬로. 그치? A, B, C, D, X, Y는 0, 0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칠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래요? A, B, C, D, X, Y는 0, 0. 이거를 왜 이게 대체 스페셜하냐 라고 묻느냐면 이때는요 어떻게 되냐, 무조건 0,0 있잖아요. PQ가 0이면. 여러분 대입해봐요. 0, 0, 0, 0 다 0, 0, 지나네. 즉 모든 직선은 ax 플러스 by는 0, cx 플러스 dy는 0 이렇게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된다면 무조건 0,0을 지난다는 얘기야. 즉 a, b, c, d, x, y는 0, 0이면 x는 0, y는 0을 무조건 지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0,0을 지난다는 얘기야. 즉 한 쌍의 해는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쵸? 한 쌍에는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무조건 x는 0, y는 0을 지난다는 얘기야. 이런 패턴의 경우에서는. 네, 맞니? 그래서 무조건 이럴 때밖에 없다는 얘기지. 해가 없을 조건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하학적 관점, 여러분 좌표평면상에서 본다면 무조건 원점을 두 직선이 지나요. 즉 이렇게 생겼을 때나 혹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일치할 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즉 기울기가 만약에 다르게 된다면 저 한 쌍에밖에 안 지나요. 근데 기울기가 만약에 같아. 그럼 뭐가 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즉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네요. 해볼까요? 행렬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A, B, C, D, X, Y는 0, 0이란 소리잖아. 그치? 여기에서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기울기가 만약에 달라. 그러면 그래도 무조건 0,0을 지나기 때문에 0,0이라는 해를 가져요.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같아. 그럼 두 가지 경우로 원래는 나뉘었지만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근데 무조건 0,0이라는 해를 지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아요. 무조건. 해가 없을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해가 없을 경우는 제외하고 보는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 해가 무수히 많긴 하지만 0,0이라는 해는 가지고 무수히 많은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0,0 이외의 해를 가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0,0 이외의 해를 가진다. 0,0도 되고요. 0,0이 안 될 수도 있겠지. 근데 0,0이 되더라도 설사 되더라도 0,0이 아닌 해가 가진다는 얘기야. 그럴 땐 뭐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요,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관련된 문제는요, 여러분이 직접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셔야 돼요. 네, 진짜 풀어보셔야 되는데,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제 설명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설명을 잘했나 못했나 잘 모르겠는데 사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도움되려고 하는 방송이라 할까요? 강의이기 때문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은 아무도 안 봐줘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기출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